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상의 5번째 요건인 수당이 꼭대기에 집중되지 않을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전달하다 보면 그거 꼭대기만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상위 사업자들 몇 명이 수당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 아니냐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반응은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와 진실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꼭대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높은 상위직급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업일까요? 이에 관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들은 마케팅 정책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유리하고 늦게 시작했다고 불리하게 마케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시작의 선호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면 뒤늦게 그 비즈니스에 합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업자라면 얼마든지 스폰서를 앞지를 수 있게 마케팅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자 간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높은 상위직급자가 수당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업일까요? 대부분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전혀 그런 회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직급자가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큰 구매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위직급자가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상위 직급자가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은 그동안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당의 상위 편중도가 너무 심해서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당의 지나친 상위 편중은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자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풍선 효과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각 회사는 여러 보상제도를 가지고 수당이 상위직급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전체 수당 중에서 사업자 일반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일정 직급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율, 매출이 커질수록 수당 지급률을 낮추는 보상 방식, 일정산 또는 주정산과 같은 수당 정산 주기, 수당 주기마다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상한, 그리고 최상위 지급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수당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등이 수당의 상위 편중률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이들 보상제도 중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상 플랜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그 회사가 정말로 수당에 지나친 상위 편중 없이 수당을 공정하게 분배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 제도가 상호작용하여 분배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수당의 상위 편중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상위 1% 미만의 사업자가 받아가는 수당의 비율은 각 회사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총 수당 대비 30에서 50% 정도를 상위 1% 미만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상위 1% 미만 사업자들의 수당 비율이 이보다 훨씬 낮은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위 편중률이 낮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너무 낮을 경우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일반 직장인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이 실제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보상 구조로 할 것입니다. 한편 수당의 상위 1% 편중률이 60%를 넘어 70%, 80%에 이르는 회사도 여러 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하위 직급자들의 수당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이 상위 직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사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보상이며 타당하지 못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수당의 상위 편중도를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보상이 좋은 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가 최상위 사업자들의 수당 상한을 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몇십억 원의 연봉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의 수당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수당이면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함께 일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수당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닐까요? 수당의 상한을 정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과 사업자 조직의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공정한 보상이 회사와 사업자의 성장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수당의 상위 편중도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때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보상의 6번째 요건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보상일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